번을 더 찍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리는 끼는 있는데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남의 어떤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연기해주는 그런 끼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업 잘 선택했다. 그런 끼가 없이 순수하셨기 때문에 CF에 또 선택되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매끄러워도 안 좋잖아요. 덤성덤성 전부 치고,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왜 그런지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옆에 미남자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또 둘째는 이 아름다운 이 사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네? 예. 참 그 후덕하게 생겼죠. 닮았죠? 네, 아니, 참. 금방 저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캐리커처는 그 사람을 자세하게 그리려면은 안 닮아요. 왜냐하면 이제 잡선이 들어가면. 근데 그쪽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 부분만 탁탁 잡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아주 쉽거든요. 오히려요? 네,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액세서리를 많이 걸치니까.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요 중간에 내려오는 고슬머리, 애교머리 하나, 그리고 여기에 견장. 네네. 그리고 흰 장갑 하나만 그려놓으면 그대로 마이클 잭슨이라고 얼굴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특징이 금방 딱 들어오나 봐요. 그 특징 같은 게. 근데 마찬가지시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사람 딱 들으시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유도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은 2%가 좋아지겠다. 금세 아시잖아요. 지금 뭐 바뀐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네.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아마 그 만화가 가장 많이 영화화된 게 바로 이현세 씨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쭉 한번 기왕에. 네. 외인구단을 시점으로 했어요. 네, 외인구단 시점으로 해서 그 영화로는 지옥의 링, 며느리 바풀꽃, 그 다음에 얼마 전이었죠, 그 폴리스라는 거. 네, 폴리스. 그거 드라마로 했었고요, TV.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테러리스트.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작품 원작이거든요. 김영빈 감독 작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가 끝나갑니다. 헐리우드에서 신상옥 감독님이 가든이라고 해서 블루엔젤. 블루엔젤. 그건 이제 소재상으로 한국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만화 영화 한 2편. 그리고 나머지는 잡혀져 있습니다.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예. 궁금하네. 저는 그 외인구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근데 그 영화는 만화만은 못했어요. 참 그 엄지 그런 그 엄지라는 거 아름다운 여인, 가냘픈 여인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부인의 이미지가 아니셨습니까? 제가 바랬던 이미지였죠.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그 중에 그거와 가장 비슷하다는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지만 제가 엄지라는 캐릭터를 만든 이유는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엄지공주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게 모든 나라에 그게 있습니다. 작은 어떤 깨끗한 영혼이 어떤 뭐 이런 모험을 거쳐서 어떤 자기 목적을 찾아가는 예를 들면 이제 엄지라는 이미지가 작으면서도 고집이 세고 또 어떤이라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도 최고. 약하고 작지만 어떤 이상이라든가 또 그 정신력 이런 것은 또 최고인 여자. 모든 남성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헌신적이고. 최고만 갖췄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엄지는 만약에 그런 상징적인 부인일 수도 있었다는 그러면은 까치는 본인이십니까? 그건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까치든 그 작가에 나오는 작품의 그 인물들은 보면은 절반 정도는 그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캐릭터도 또 악한 캐릭터도 자기 눈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찾아내니까 자기 기준이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저런 사람이 난 좋아. 저런 사람은 난 징그러워. 뭐 또
예를 들면 아나운서가 하나 필요하다, MC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쭉 살아오면서 MC 같으면 아무래도 이택님 씨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판단하고 보았던 이택님 씨만큼만 제가 그리게 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제가 생각하는 이택님 씨가 들어간다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의 절반은 그 작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보는 캐릭터들이 나오다시피 저 같은 경우도 까칠하는 인물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난 저런 남자는 되고 싶다. 그 뭐 영화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예. 주변의 친구 중에서도 그 가끔 뛰어난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면하고 그 다음에 절반은 제가 들어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정확하실 겁니다. 캐릭터는. 특히 이현세 씨 작품을 보고 굉장히 아주 그 칭송을 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의학계 무슨을 다룬 얘기다. 또는 뭐 무슨 어떤 전문 분야를 다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어휘라든가 전문 용어 같은 것까지 등장을 하는지 박식하시네. 아, 예.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저 항상 독자들한테 좀 죄송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안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 직업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항상 같은 반복 작업을 하거든요.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10년 전에 쓰던 펜대와 연필을 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이제 작품이 나오잖아요. 너무 이 작업 과정이 지겨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남자로서 그 책상에 잡아두는 반복 이 작업이 너무 지겨워서 네. 소재를 한 번 한 소재를 두 번을 못 하겠어요. 또 그러다 새로운 보니까는 한 번 한 소재는 두 번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계속 소재를 찾아다니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다음 얘기는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제 힘으로 안 되면은 스크립트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학생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제가 그냥 단지 메디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친구 의사들을 만나고 이제 자료를 모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남의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거지 제 자신이 그렇게 박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공부고 그게 준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쉬운데 그렇게 그 뒤에 작업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눈에다 넣고 머리에다 넣는 게 그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영화 감독을 능가하는 그런 표현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눈썹 하나 휘날리는 거, 뭐 이 머리카락 확 휘날리면서 그 장면에 가서 다 이럴 때 머리카락이 확 휘날려서 이렇게 막힌다든가 그런 상상의 표현까지 하니까 영화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그 만화로 영화를 해도 명작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보면 우리 이 선생님께서 영화 감독도 하나 해보실 만도 한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그 영상에 대한 저 꿈은 제가 볼 때 뭐 만화가든 또 화가들이든 소설가든 모든 창작인들이 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네. 종합적인 표현 방법이니까. 네. 근데 대다수가 실패를 하잖아요. 저도 아마게돈이라는 만화 영화를 하나 했어. 네. 만화니까 좀 어떻게 안 될까. 비벼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굉장히 아마 방화 중에 제일 큰 손해를 본 영화일 겁니다. 근데 서로 이제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영화를 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서 들어가면 몰라도 그건 어렵다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보완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의 촬영 기법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예. 영화 촬영 기법에서 저런 건 너무 커트가 좋다고 하면은 만화에서는 저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러니까 정직한 말로 저걸 어떻게 써먹으면 될까? 근데 그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선생님은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단지 장사를 몰랐을 뿐이죠. 아니, 아직 뭐,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원래 꿈이 만화가셨습니까? 아니요, 꿈이 만화가였다기보다는 하여간,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처음 라디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던 게 아니고, 경주라는 그 시골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 절반 정도는 정신 도시락을 사오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그 도서관에 그 동화책이나 책을 빌리는 것은 너무 멀고요. 네. 멀다는 것은 잘 안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책을 아끼니까 학교에서도 거기서 조금만 보고 가라. 네. 또 영화는 저희들이 전혀 들어가질 못했었거든요. 예. 영화관은 모든 걸 이제 막혀 있으니까 모든 대중 매체로부터 차단이 돼 있었다고요. 예. 그나마 가장 자유로운 게 뭐냐면 집 옆에 있는 만화 가게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만화 가게에서 보는 어떤 그 만화 속에는 제가 어렸을 때 발했던 정보들이 다 있었으니까 네. 그걸 즐겨하다 보니까 또 연필 하나밖에 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만화 그 하나가 제일 편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어려서는 본래가 저 미술을 하시려고 그러셨다며요? 네, 미술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건 학교에서 하라 그러고 만화는 학교에서 금지시키는 장르였고 맞습니다. 그 그리면 나쁜 놈이다. 옛날에 그랬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수채화나 이런 크레파스로 그리는 걸 원하니까 어차피 재능은 그리는 재능은 있으니까 예, 예. 저도 이제 나이 들고 중학교 이렇게 되면서 만화는 나쁜 것 뭔가 학교에서 가르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쭉 미술부에 있었죠. 네. 근데 그렇게 미술부에 계시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만화로 넘어오셨습니까? 그건 뭐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좀 거창하게 운명 같은 뭐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교 욕을 먹이면 안 되는데. 색약검사, 생명검사를 그때 엉터리를 했었나 봐요. 와. 하면은 쭉 정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미술대회 나가서도 좀, 이 그림은 좀 특별하다. 배색이. 그 얘기만 들었지,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입 시험을 치기 전에 네. 원서를 끊고 이제 원서에는 이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검사를 한 서류를 첨부해야 되니까 예.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색약이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색깔을 어느 순간.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색약이? 그러니까 정록 색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적색하고 빨간색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구분을 혼합을 해 나가면서 가끔 착시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배합이 복잡해질수록 더 착시 현상이 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단순한 이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요. 봄에 산에 가서 멀리서 한 5m만 떨어지면 산딸기를 못 답니다. 발견을 못 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는 산딸기 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형광등 불빛에서 그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것이 착시가 와요. 그러니까 양복점에 가서 이 단색, 네. 선명한 색이 아니고는 색을 잘 고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 나는 붉으스름하다고 생각해서 고르는데 남이 보면 푸르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천연색이 아닌가 보죠. 아니 그때는 나는 지금도 칼럼 하나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인터넷 이런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네. 발전해 나가죠. 근데 네네. 그때 단순한 생각에 만화는 흑백으로만 그리는 거니까 칼라를 못 칠해도 되는 거니까 아마 이거 하나는 팔짱가 보다. 그렇게 참 순박하세요, 그죠? 예, 예. 근데 그 그림, 그 만화의 작업이라는 거는 참 무지막지하게 힘들고 고된 작업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 만화를 하고 싶다는 그 후학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네, 그럴 땐 많죠. 뭐라 네. 그러십니까? 저 화실에도 많이 찾아오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세종대 교수로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정규 학생들이 있죠. 4년제 학생들이 아,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체력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체력이요. 네. 자기가 체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만화 작가나 만화 감독을, 영화 감독을 생각하고, 체력이 약하다고 하면은 어떤 CF나 이런 단발적인 감각적인 그런 직업을 택해라. 그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집념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10년, 20년을 투자를 해도 제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자유업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매일매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는 그런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느냐.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현세 씨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그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도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듣고는 우리 저 이현세 선생께서도 그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이. 큰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작은 집에서 처대로 태어났는데 예. 그때 우리 유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이제 큰 집으로 양자를 보냈잖아요. 아,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많았죠. 거기에 정을 붙여야 되니까 모든 그 큰 집, 작은 집 어른들이 전부 그걸 비밀로 붙인 거죠. 그러다가 예. 20살 되던 해에 우연히 고향 종묘에 갔다가 예. 다른 친척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상대방 말을 유도해 낼 줄도 아는 머리가 있으니까 자라면서 평소에 조금 의심스럽고 이상했던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네. 알게 됐죠. 알게 돼서 한 3년 정도 집에 안 내려갈 정도로 조금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 친어머니를 작은 어머니로 알고 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로 알고 자랐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학교를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서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상처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님 얼굴은 확실히 기억은 아, 나십니까? 그럼요. 그리려면 그리시죠. 아, 그럴 수 있죠. 이제 아픈 얘기를 하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끝까지 그것은 모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몰랐으면 몰랐는 대로 또 그대로 살 거고 지금 안 대로는 이제 되니까 뭐 어머님도 2분 또 형제들도 또 숫자가 더 많아졌으니까 더 좋죠. 양쪽이 다 이제 친형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작품을 처음 데뷔를 할 때 오계절이라는 작품에서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처음 한 거죠. 네. 아마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5계절만 못 보고 다 봤네요, 저는. 아유. 하나도 안 빼는 거. 그때는 어렸나? 왜? 아주 그게 자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서툴고 재미없었으면 안 보셨겠습니까? 아이, 첫 작품이니까 아무래도 아이, 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림 안 그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또 어머니 2분은 이제 동생 집에 갔다가 또 저한테 오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이제 큰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죠. 왜냐하면 큰어머니는 누님 2분이 다 출가를 했으니까 네. 자고 있는 것이 제일 편하고 네. 이제 낳아주신 어머니는 저한테도 갔다가 동생 집에도 갔다가 예. 그리고 저하고 애들하고 4대가 살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분가한다 그러고 모두들 젊은이들이 그러지만은요. 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의 정서는 참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안정하고. 예. 단지 집사람이 자기 친구들에 비해 갖고는 이제 가사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집사람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생활하는 시간 스타일하고 자기가 전혀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 맨날 매여 있으니까. 네. 그 외에 애들 셋에 대한 교육 문제는 대신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 대가족이 같이 사신다면은 이 선생님 작업이라는 건 조용해야 되고 뭔가 아주 완벽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좀 산만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 좀 지금 화실을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게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작품할 땐 굉장히 좀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작품할 때 누가 지나가다가 여기 팔꿈치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머리 끝이 다 이게 온몸에 털이 다
쭈삣쭈삣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질적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경이 뭐 2, 3m를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요. 애 엄마가 애들을. 발 뒤꿈치 들고 다녀야 되는. 예.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거의 독재자라고 봐야 되니까 결국 이제 쫓겨나온 거죠. 근데 그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좀 살만하면 집중이라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따로 하는 것이. 예, 필요한 게 저도 아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으면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외톨이가 되잖아요. 맞아. 예, 노력은 자기가 하는 거겠지만 집에서 보면 저건 인간도 아니니까 이거 안 되죠. 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요즘 아버지 책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그렇고 그 신경을 써서 하는 작업은 말이죠. 항상 그 징크스라는 게 내가 무시하려고 그래도 따라다니게 돼 있는데 이 선생님 작업에서도 그런 징크스가 존재합니까? 뭐 버릇이라든가. 아,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탁 받으면 아, 오늘은 이런 못하는구나 이런 그 징크스가 있죠. 생각을 하죠. 그럼 그대에겐 꼭 오후에 전화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오전에 전화하면 잘 안 바꿔주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이제 알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특별히 작업하는 장소를 가리지는 않거든요. 가리지는 않는데 사람을 만나는 데서 그 어떤 그 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책상에 앉아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전화부터 받아버리면 그날은 일을 전혀 못해요. 막 왠지 불안하고 왠지 좀 산만하고 또 아, 오늘 일은 틀렸구나.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술 친구들 뭐 술 마실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이제 술 마실 오늘은 노는 날이다. 오늘은 뭐. 틀린 날이다. 그래서 전화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죠. 제가 잘 안 받으니까요. 저도 그 징크스가 있어요. 그 초승에 말이죠. 예. 이렇게 실럿 같은 초생딸 있잖아요. 네. 그거를 딱 앉아서 보면 한가하고 어디 가다 이렇게 서서 보면 한 달 내내 바빠요. 그것도 그래서 왜? 우리 영감하고 저번에 어디 가다 어머 초생딸 또 바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디 나 좀 보자 나 좀 바쁘게 하자 막 이러면서 차창에 내다보던 생각이 있는데요.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 서서 나만의 보면 그게. 바빠요. 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초승에 보세요. 틀림없어. 그 나만의 어떤 그런 믿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크스 좋은 쪽으로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죠. 좋은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나쁜 쪽으로.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아, 다른 습관은 이 새연필을 가지고도 네. 종이를 항상 감아야 돼요. 뒤에. 그게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어릴 때가 아니구나. 습작기에 연필을 요런 몽땅 연필을 맺기 위해서 항상 뒤에 이만큼 길게 종이를 감는다고요. 네, 그렇죠. 끝까지 서려고. 엽서. 예, 그때는 뭐 특별히 이렇게 끼워 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때 가장 가격이 샀던 저 펜대가 나무 펜대거든요. 이게 지금도 나무 펜대가 아니면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15년 전에 그 집사람이 선물로 줬던 나무 펜대를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펜촉이 이렇게 꽂아서 쓰는 네, 거예요. 그대로 사무용 진짜. 펜을 쓰고 그다음에 연필을 새 연필을 받아도 뒤에 꼭 종이를 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없이 살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딱 그 종이를 감은 그 부피 있지 않습니까? 예. 부피하고 그 감촉이 여기 손에 딱 와야 제 컨디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뭔가 손이. 그래서 새 연필을 그냥 쥐면은 좀 낯설고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연필도 항상 감아서 쓰죠.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저도 새 연필을 막 쓰고 이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비싼 연필 하나 선물하려고 그랬더니 그만둬야 되겠네. 저 스토리 쓸 때는 꼭 만년필 넣습니다. 예, 그 우리 영감과 하나 훔쳐다 줄게. 네, 고맙습니다. 자, 일 때문에 네. 집에서는 인기 없는 아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화가만 아주 최고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히 집에 있는 친구한테는 별로 칭찬 듣는 편은 아니고요. 부인한테. 예, 애들한테는 아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빠 중에 들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면 애들은 자고 제가 일어나면 애들 학교 가고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니까 서로가 어떻게 그 신경전 버리고 이럴 그 시간이 없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들어가면 이제 뭐 음악 얘기, 영화 얘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가수 얘기, 또 뭐 잡다한 대중문화, 그리고 학교 얘기. 저는 막 가능하면은 제가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것이 걔들이 학교에서 자라가면서 모든 그 이야기라든가 생활을 감추지 않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려면 친구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호기심 있는 것, 관심 있는 걸 제가 같이 즐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는 이제 야단을 많이 맞죠. 글쎄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꼭 시험을 칠 때 되면 제가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서 하필이면요? 뭐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예, 딱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애들 시험 기간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려면은 한 2시, 3시 새서 들어오고 안 그러면은 들어오지 말라고. 애들하고 너무 노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인기는.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뭐. 그러면은 아이들 그 왜 같은 반 친구라든가 그 집에 와서 실제로 보고 싶어 하거나 뭐 사인을 받아가고 싶어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고맙게도 생각하고 저한테 사인 하나 받아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렇죠. 그건 아마 애들 엄마가 너네 아빠가 그림 그리는데 어떻다 이렇게 얘기도 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어렸을 때 봤을 때 제가 그때는 집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그림 하나를 어떻게 힘들게 그리는지 이걸 봐와서 그런지 함부로. 자기 친구 애들이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정말로 한 달, 2달 미뤘다가 딱 하나 받아갈 때도 너무 그 미안하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받아가니까 그런 건 참 제가 볼 때 고맙게 생각하죠. 엄마가 그렇게 네. 아빠를 네, 옆에서. 존경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과 부인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부인한테 점수를 얼마나 따고 계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좀 올라서 한 10점 정도 됐는데요. 한 2년 전만 해도 0점이었습니다. 왜요? 뭐 그림 그리고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좀 어린애 같은 데가 있거든요. 원하는 건 많고 해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들하고 놀고 난 애들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당신은 그 참아라 이러니까 이제 주장 같은 경우 뭐 친구한테 보내는 시간, 애들한테 보내는 투자 시간 한 10%만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요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100점짜리 아빠면서 0점짜리 남편, 한 10점짜리 남편 이렇게 점수를 매기셨는데, 예. 자, 자제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 만화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놀라셨죠? 예, 오늘 와서 알았거든요. 애들이 아빠랑 공통점이 없고 그래서 아빠 되게 멀리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빠가 되게 어리게 노시기 때문에 제가 노실 때는 아빠가 좀 장난꾸러기예요. 종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연습장에 종이만 보이면 그림을 그리는데 제 아빠한테 그림 그려서 보여주거든요. 아빠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아빠는 옆이나 아니 뒷장에다가 또 그림 딱 그려놓고 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그 그림으로 그림을 통해요. 맨날 둘이. 학교에서 친구들 놀랬다 그러면서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옛날에 나요 막 이렇게 주위에 그런 일 있으면 놀리잖아요. 애들이. 나도 그랬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걔들이 미안해요. 막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고 막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 들고 막. 그렇게 따님만 두 분이세요? 밑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애. 막내는 어디 갔어요? 왜? 어디 갔어? 왜 좀 비워주지요? 막내는 제가 어제 데리고 청평 할머니 생신이라서 요즘 국민학교 참 좋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를 찾아뵌다 그러면 그 별세 처리를 안 하거든요. 예, 그거 아주 잘하고. 예, 그래서
막내 놈은 제가 이제 데리고 갔었죠. 그랬어요? 막내 몇 살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입니다. 한참 예쁘겠네요. 걔는 뭐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시켜야 되는데 걔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좀 약해요. 낳자마자 한 3시간 뒤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나 아유. 갑자기 예. 뭐 심장이 조금 뭐 심장꽈리라고 그러나요? 네. 그게 막혀가지고 한 20일 동안 살지 죽을지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가 20일 뒤에 이제 애 살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키고 싶은데 요즘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예민한가 보다. 제 그런가 아버지 보죠. 닮아서.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뭐 조금 그런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예민해서 뭐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걸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더니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보잖아요. 이렇게. 원래부터 이제 사나이답다, 남자답다라는 이런 남자들의 어떤 그런 친구들 대사에 이제 신경을 써요. 자기는 사나이답지 못하다, 남자답지 못하다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씩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책가방을 그걸 남자라고 생각하나? 책가방을 탁 던지면서 뭐 아빠 나는 왜 이렇지? 사나이답지 못하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떤 다른 걸로 대치를 해줘서 극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죠. 그 17, 18세 돼봐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직 멀었어요. 이 다음에 또 너무 건강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아니, 그래서 저는 걔 정신이 뭐 몸은 약하더라도 일단 정신이 진취적이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건 극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되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혹시라도 정신이 뭐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생긴다든가 이런 얕은 어떤 깨를 배우면은 안 된다라는 그래도 그 책가방 걱정 때문에. 내던진다는 데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희 아버지 같으면 책가방 확 내던질 때 선이 확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선이 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믿어야죠. 아이들은 그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제일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 여기에 아마 어른들은 신경을 제일 써줘야 될 듯 하고요. 그 선하게 보이는 두 따님이 아빠에게 바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요? 네, 긴장하지 마시죠. 자, 직접 해보시죠. 예. 실력이 나올 것 같아. 네. 효자상 줘야 돼요. 진짜 어떻게 엄마 안 챙기고 맨날 할머니만 챙기니까 우리 이제 옆에서 보기에 진짜 엄마를 더 챙겨줘야 돼, 엄마 더 챙겨줘도 될 것 같은데 할머니만 챙기고 엄마는 막 알아서 해라 막 그런 식이에요. 가끔 되게 잘 챙겨주시면서 또 진짜 할머니 없어서 아빠 못 살 것 같아요. 가끔씩 심하게 이렇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아빠를 주지 못하시고요. 가만히 보고만 그냥 바로 쓰러져 주무실 때가 더 많으니까요. 아빠한테 뭔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이러고 싶어도요. 먼저 꼭 털어놓고 싶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그날은 꼭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거나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시거든요. 뭔가 아빠하고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데요. 좀 아빠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아빠가 풍치가 있으세요. 안 좋으신데 술에 자꾸 이렇게 드시면요 이게 더 안 좋잖아요. 아빠가 술만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뭐 아빠가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아빠가 좀만 줄이면은 부인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유. 네. 아주 그것도 안 보는 척하고 다 봤네.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있어야 돼요. 대변인 아닙니까? 야, 그거 이뻐 죽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럼? 자기들대로 잘 컸어요. 그리고 저는 애들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예, 어른들이 청청히 계시니까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예의 바르기는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핵가족
예? 그런 데서 큰 자녀하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계신 댁에서 큰 자녀들 예절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른 걸 느낄 수 있네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천국의 신화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아주 크게 또 얘기가 됐었고 어떻게 끝까지 완성하실 생각이시죠? 예, 제 손을 묶어놓지 않는 한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만화를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좀 멀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많이 보는 자녀들 때문에 혹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청소년들을 또 자녀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교육이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들도 자기 스트레스 이 자체를 자기 정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화를 좋아하는 애들은 영화를 많이 보고 만화를 좋아하는 애들은 만화를 많이 보고 각자를 갖는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본인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선택한다는 거죠. 네. 그걸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이 애가 어디에 편중이 돼 있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는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시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애들이 과연 커서 얼마나 훌륭해지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결국은 커서도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평상한 어떤 그런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자기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무엇이 생기는데 시키는 거 외에 할 줄 아무것도 없는 애가 커서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애가 하더라도 그것은 한 시기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작년까지는 굉장히 무엇에 미쳐 있었는데 딱 올해가 되면 지나가죠. 언제 제가 그렇습니다. 쟤를 좋아했느냐. 예, 유행과 함께 그것도 가버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인격체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에 같이 대화는 중요하죠. 네. 내가 볼 때 사실은 좀 심한 것 같다. 네 시간이 너무 편중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애들이 얼마든지 다 그게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덮어놓고 나쁘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물고 정신적인 물꼬를 이렇게 터주면서 그 물꼬가 약간 이쪽으로 셀 땐 막아주는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시겠죠? 네, 그렇죠. 앞으로도 그죠? 그저 좋은 만화 그죠? 많이 좀 그려주세요. 네. 우리를 제일 즐겁게 하는 게 참 그 만화인 것 같습니다. 혼자 낄낄대고 웃는데 가족들 중에 나를 웃길 자는 과연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만화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매일 아직도 꿈을 꿀 수 있을 때까지는 만화를 그릴 수 있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이현세 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